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물리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잘 해줬어요. 1차시, 2차시 잘 들어주고 투표도 잘 해주고 그리고 문제도 잘 풀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우선 여러분한테 잠깐만요. 투표 부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이 원격 수업을 하게 될지 몰라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수업 방식이 좋은지 질문하는 그런 문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렇게 PPT 화면. 이 화면에 선생님이 녹화를 해서 올려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정확한 수치는 알려주기 어렵지만 약 50% 학생들이 이렇게 화면에다가 수업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생각이 바뀌거나 다른 방식이 더 좋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질문을 조금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수업을 듣다가 혹은 공부를 하다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 EBS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하면은 여러분이 불편한 점이 다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보면은 조금 더 민망할 수가 있잖아요. 창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선생님이 하나 더 만들게요. 선생님이 구글 설문지 양식을 이용해서 질문을 받을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대답도 해주고 여러분은 해결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최대한 생기부에도 입력하려고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 내용이 정말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면요. 그래서 구글 설문지에는 그걸 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학번과 이름 그리고 질문 내용.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고 그리고 그냥 질문만 하면은 그거는 조금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다가 여러분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어주세요. 그 질문의 답, 여러분의 궁금증의 답을 직접 올려도 좋아요. 그러고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이렇게 찾았는데 이게 맞아요? 라고 확인차 물어봐도 더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혹은 물리학에 이만큼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내용의 그런 의미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선생님이 반영해서 여러분 생기부에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히 볼게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배울 내용은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 그리고 순간 속도와 순간 속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프만 조금 볼 줄 알면 돼요. 얘네는 그래프만 조금 볼 줄 알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 새로운 개념을 배워볼 거예요. 이 분량이 아마 선생님이 아직 찍어봐야 알겠지만 30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선생님이 오늘 내용을 수업하고 오늘 내용에 대한 문제, 지난 시간처럼 모의고사 문제를 아마 활용할 것 같아요.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분한테 하나 제시할게요. 한 20분 정도 걸리는 문제. 지난 시간에 제시한 문제는 여러분이 다 맞췄더라고요. 정답이 몇 번이었죠? 4번이었죠. 속도와 속력 그리고 이동거리와 변이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 문제는 여러분이 다 맞췄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잘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선생님이 하나 또 낼게요. 모의고사란 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부터 볼까요? 자, 지난 시간 복습하면서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이거는 2019년 9월 모의고사입니다. 9월 고2 물리학 1 문항입니다. 자, 같이 풀어봅시다.
P에서부터 Q까지 이동을 했네요. P에서부터 Q까지. 자, 이 이동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동거리는 어떻죠? 이동거리는 이렇게 이동을 했고, 자, 변이는 어떻죠? 변이는 이렇게 이동했죠. 그럼 어떤 게 큽니까? 그쵸? 이동거리가 기억부터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 우리가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을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속도, 속력 개념만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속력과 속도. 자,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였고,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뭐였죠? 그쵸, 변이였죠. 자, 근데 이 이동하는 시간 일정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변이와 이동거리가 크고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시간이 색깔 바꿔볼게요. 자, 시간이 똑같죠? 시간은 똑같고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등호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왜냐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니까.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속도보다 크게 되겠네요. 그럼 니은은 틀린 내용이죠.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가속도 운동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오늘 배워보면은 해결이 될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인지는 오늘 내용을 배우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풀어봅시다. 자, 오늘 교과서 볼게요. 오늘 교과서 몇 쪽이야? 12쪽 13쪽부터 14쪽까지 아닙니다. 13쪽만 볼게요. 13쪽만. 오늘 내용 별로 안 됩니다. 13쪽만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조금만 돌이켜 봅시다. 자,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 배웠고, 변이라고 하는 거 배웠고, 그리고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 뭐였죠? 속력에 대해 배웠고,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 속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배웠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은 뭐였다? 이 둘의 차이점은 방향을 고려하냐, 안 하냐, 였습니다. 속력과 이동거리 같은 경우는 방향을 고려했습니까? 아니죠. 방향 고려하지 않았고, 그리고 속도와 변이 같은 경우는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오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속도와 속력 공부했습니다. 요거를 볼 건데 오늘은 일단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을 볼게요. 그리고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 볼 겁니다. 자, 우리 그래프를 한번 좀 크게 봅시다.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래프만 따온 거예요. 자, 이게 나타내는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를 알려면 우선 X축과 Y축이, 이 X축과 Y축이 의미하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X축이 의미하는 건 뭐죠? 시간. 그리고 Y축이 의미하는 건 위치겠죠. 자,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직선으로 생각해 봅시다. 직선. 우리가 직선으로 생각했을 때 단순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다면, 이거는 기준 잡기 나름입니다.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다면, 얘가 처음부터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천히 갔네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갔겠네요. T1 때까지. 그리고 T1부터 T2 때까지 갑자기 엄청 많이 이동했죠. 여기까지쯤 갔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T2부터 속도가 점점 줄면서 천천히 해서 위치가 거의 그 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한 가지 예를 잠깐만 더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이 자, 이 집에서 이거 뭐겠어요? 뭐겠어요? 학교죠. 여러분 예상대로 학교입니다. 자, 학교를 오기 위해서 어떻게 왔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에서 천천히 걸어왔어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어디에 도달했냐? 횡단보도에 도달했고, 횡단보도에 마침 빨간불이었어, 빨간불. 빨간불이었고, 시간이 지나서 기다리니까 초록색 불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학생이 여러분이 처음에 여기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오는데 기다렸어요. 잠깐. 기다렸어요. 그리고 여기 건너오니까, 막상 건너오니까, 어때요? 시간이 촉박해요. 지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 뛰었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자, 집에 있을 때 우리가 0이라고 잡읍시다. 그리고 학교까지의 거리를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0이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걸어갔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다가 횡단보도에 도달했어요. 여기가 횡단보도입니다. 자,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했죠? 기다렸죠? 기다리니까 위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다가 신호등이 다 끝나고 여기를 우리 잠깐만요. T1, T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횡단보도에 도착했을 때가 T1, 횡단보도 시간이 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횡단보도 다 지났을 때가 T2라고 합시다. 횡단보도 다 지났을 때가 T2. 자, T2가 지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건너갑니다. 근데 다 건너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마음이 급해. 그래서 뛰어갔어요. 뛰면은 위치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확 변하겠죠. 건너.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학교에 도착하게 된 거죠. 이해 갑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동하고 우리가 위치가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그래프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자, 이 그래프도 이해갑니까? 자, 얘가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점점 이동하다가, 빠르게 이동하다가, 천천히 도착한 그림이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이 그래프를 분석해야 되는데, 여기 그래프 교과서에서는 무슨 기호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할게요, 간단히. 자, 우리가 일단 속도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죠? 시간분의 변위라고 했죠. 변위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자, 다시 말해,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위치가 변했는지, 다시 말해서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위치가 변했는지, 이게 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A부터 B까지, 이 그래프 생각하지 말고 A부터 B까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A부터 B까지만. 자, 그럼 A부터 B까지 이동하는 동안 시간은 얼마나 흘렀죠? 자, A부터 B까지 속도는, 자, 시간은 T2라는 값, 예를 들어서 T2가 뭐 2시다. T1은 1시다. 그러면은 T1부터 T2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얼마라고 얘기해야겠죠? 1시간이죠. 이 사이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그 시간값 T2-T1이 될 테고,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얼마큼이죠? 요만큼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
이게 처음에 집에 나와서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여기가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동 거리니까 S2 S1이 되는 거죠. 이 이동 거리. 그리고 이게 시간분의 변위가 되고 요게 속도, A부터 B까지의 속도가 되는 거죠.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이 선분의 길이가 선분 AD고, 그리고 위가 선분 BD네요. 선분 BD네요. 이렇게 나타낸 것 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단순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냥 속도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기울기고, 우리가 기울기 수학 시간에 배웠죠.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배웠잖아요. 혹은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냐? X축분의 Y축이라고도 배웠죠. 뭘 어떻게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적용해도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곧 속도고, 이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구하면 되고,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선 X축분의 Y축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이게 속도를 그래프에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사실은 앞에 한 가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말이냐? 평균 속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 이 평균 속도라는 말이 사실은 들어가줘야 돼요. 평균 속도. 자, 왜 그러냐? 사실은 얘가 이 위치가 변한 게 A에서 처음에는 조금씩밖에 안 변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 빨리 변했죠. 그러니까 이 매 순간 속도가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평균 값을 구한 거예요. 단순히 A부터 B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 평균적인 속도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평균 속도를 구했다면은 순간적인 속도도 구할 수 있겠죠. 순간적인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 순간순간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될 테고, 여기서는 이렇게 될 테고, 여기서는 이렇게 될 테고, 이 순간순간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구해보자면 이 A라고 하는 지점이 접선을 그립니다. 일단 A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접선을 그리면은 이런 접선이 그려지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보자면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순간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하는 선,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자,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간단하죠? 여기서도 X축분의 Y축을 하면 됩니다. X축은 T2 마이너스, 선분을 합시다. 선분으로 간단하게. 잠깐만요. 꺼져라. 욕한 거 아닙니다. 잠깐만요. 잘 안 되네요. 자, 간단하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죠? AD. 그리고 위의 높이는 CD네요. CD. 자, 교과서에서도 똑같이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서도 보면은 순간 접선의 기울기는 AD분의 CD, 그리고 이 평균적인 속도는 AD분의 BD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걸 적용시켜 봅시다. 어디에 적용시키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어디에 적용시키냐? 아이고, 지우지 맙시다. 자, 어디에 적용시키냐? 이 분홍색으로 할게요. 아까 학교 가던 거. 자, 학교 가던 케이스로 우리 적용을 시켜 봅시다. 여기로. 자, 여기 적용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 이 순간의 평균 속도, 여기를 우리가 A 지점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B 지점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C 지점, 여기를 D 지점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혹시 A, B, C, D 중에 속력이, 여기서 말하는 속력은 당연히 순간 속력. 그 순간적인 속력이 가장 빠른 순간은 언제일까요? 가장 빠를 때. A, B, C, D 중에 1을 계산해야 될까요? X축 분의 Y축, X축 분의 Y축. 그럴 필요가 없죠? 단순히 뭘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 기울기라고 했죠. 기울기. 자, 기울기가 가장 큰 지점은 여러분의 예상대로 D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속력이 느린 곳은 어디겠어요? 가장 길게 낮은 곳. A라고요? 아니죠. 가장 속력이 낮은 곳은 여기죠. B죠. 왜 그래요? B는 속력이 0이잖아요. 속력이 0이기 때문에 B에선 속력이 가장 낮다. 선생님 속력, 속도 지금 헷갈렸네요. 잘못 얘기했네요. 근데 일부러 사실 그런 게 선생님이 사실 속력과 속도는 이렇게 일반적인 직선 운동 상황에서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직선 상황에서는 속력과 속도가 똑같아요. 단순히 아까 선생님이 냈던 문제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일 때나 혹은 앞뒤로 움직일 때 이럴 때만 우리가 속력과 속도를 정확하게 엄밀히 구분을 해줘야 되고 여기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속력과 속도 사실 상관없고 우리가 이 속력이든 속도든 구할 때 중요한 거는 뭐다? 기울기다. 기울기. 기울기를 알면은 그 속력과 속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접하는 선은 뭐다? 순간 속도, 순간 속력. 그리고 이 평균적인 값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교과서. 자,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혹은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영상을 정지하고 여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럼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그래프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볼게요. 아래.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볼 건데 자, 얘를 한번 확대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는 그래프가 조금 달라졌어요. 아까 그래프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아까는 시간하고 여기 뭐였죠? 아까는 위치였죠. 위치. 그래서 아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집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어느 위치에 내가 있는지를 이 그래프에다 표시를 해줬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내가 그래프에 표시를 해줬는데 근데 여기서는 속도죠. 속도. 그러니까 속도란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래프에서 여기 집에서 나와서 학교 갈 때 이 횡단보도에서 기다릴 때 빨간불이라서 기다릴 때 같은 경우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0을 찍겠죠. 0. 왜냐면 멈췄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래프가 말하는 거는 순간적인 속도란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 순간적인 속도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각각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된다고 했고 그 기울기를 계산해 놓은 게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급하다, 기울기가 크다 라고 하면은 이 수치가 높아질 것이고 기울기가 낮다 혹은 기울기가 0이다 그럴 때는 수치가 낮을 때 0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할 때는 물체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정지해 있는 거죠. 물체 위치와 상관없이 정지해 있는 걸 표시하는 게 이 지점이겠죠.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속도가 그쵸, 빨라진 거죠. 점점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속도가 얼만큼 빨라졌는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게 여기 나오는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위치가 변했냐, 얼마만큼 이동거리가 변했냐,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라는 걸 나타낼 때는 그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 시간분의 변이를 나타냈다면 우리가 그 얼만큼 속도가 빨라졌느냐, 얼만큼 속력이 늘어났느냐를 나타낼 때는 뭘 써야 된다? 가속도란 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가속도. 중요한 물리량 중 하나예요. 오늘 배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두 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상했다시피 요거는 스포츠카고 이거는 그냥 쌤이 타는 그냥 일반 차입니다. 자, 같이 신호에 걸려 있었어요. 같이 신호에 걸려 있다가 신호가 확 바뀌면서 부앙 하고 나갔습니다. 부앙 하고 나갔어요. 누가 더 빨리 가겠어요? 쌤 차는 아무리 밟아봤자 천천히 갑니다. 뿡 이렇게 갑니다. 스포츠카는 이미 멀리 가 있죠. 이미 멀리 가 있습니다. 쌤 차는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갔는데 스포츠카는 엄청 빨리 가고 있고 쌤 차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할 때 우리가 가속도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죠. 가속도.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 속도가 변했느냐, 똑같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 속도가 변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계산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 기울기만 구하면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속도 구할 때랑 똑같아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알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A라고 한 지점부터 B라고 한 지점까지, A라고 한 지점부터 B라고 한 지점까지의 예를 들어서 평균 가속도 구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시간은 T2에서 T1 그리고 속도 변화량은 V2에서 V1 그래서 요게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고 요거를 우리 선분의 길이로 나타낸 게 요게 되겠죠? 그래서 선분의 길이로는 AD분의 BD가 되겠죠. 요게 평균 가속도가 됩니다. 아까 속도 구할 때랑 똑같죠? 자, 그리고 A에서의 순간 가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지점 A라고 한 지점에서의 순간 가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 자, 이 교과서에서 친절하게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표시해놨죠.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표시해놨고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 선분으로 나타내면 마찬가지로 이건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선분 AD분의 요게 되니까 이게 C죠? CD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순간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선생님 질문. 자, 여기 A부터 B까지의 평균 가속도랑 A에서의 순간 가속도랑 어떤 게 더 크죠? AD는 똑같고 BD랑 CD 중에 뭐가 큽니까? BD가 크죠. BD가. 그러니까 평균 가속도가 더 크겠네요. 그리고 우리 단순히 육안으로 봐도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A부터 B까지의 평균 가속도는 이렇게 급하잖아요. 기울기가. 그리고 B
여기부터 A에서의 순간 가속도는 기울기가 낮죠. 어떤 게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A부터 B까지의 평균 가속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30분이 됐네요. 선생님이 슬슬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참 뭐 하기로 했죠? 가속도 개념까지만 한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문제 처음에 제시한 문제 이 디귿만 봅시다. 자, 우리 가속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속도라고 하는 거. 속도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여기서 이 나비가 P부터 Q까지 가는 동안 이 경로로 점점 빠르게 가는지, 점점 느리게 가는지, 그 속력의 변화량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속력이 변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속력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속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P점에서의 속도는 이쪽 방향, 여기서의 속도는 이쪽 방향, 이쪽에서의 속도는 이쪽 방향. 우리가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뭘 고려하는 거다?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방향을 고려하냐 안 하냐의 차이고, 속도라고 하는 거는 방향을 고려해야 되죠. 이게 아니네. 잠깐만요. 속도라고 하는 거는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는 방향이 어때요? 계속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도 어땠다? 속도가 변했다. 속도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즉 가속도도 변했다라는 거죠. 갑니다가 가속도도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쉽죠? 답은 몇 번? 4번. 자, 여러분, 아이고, 잠깐만요. 또 이러네. 또 이러네. 답은 4번.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교과서를 한번 천천히 더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조금 급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기호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우선 첫 번째, S, 요거는 그 위치를 말합니다. 위치. 영어. 스테이트, 선생님이 알기로 스테이트, 상태라고 하는 그 위치와 상태 할 때 그 상태를 뜻하는 단어에서 따왔을 거예요. 그리고 V라고 하는 거는 속도 혹은 속력, 둘 다 V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영어 벨로시티, 스펠링이 맞나? 아니면은 아니라고 해주세요. 선생님한테. 속도 혹은 속력을 뜻하는 단어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T는 이거 잠깐만요. T는 시간, 뭐에서 따왔겠어요? 여러분 예상대로 타임. 그리고 마지막 여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많이 쓸 겁니다. A는 가속도입니다. 우리 엑셀레이션, 뭐 가속, 뭐 스펠링 비슷할 거예요. 영어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T, 여기서 A를 따왔습니다. 이 기호를 굉장히 많이 쓸 거니까 여러분 혹시 영상으로 보고 있다면 이 영상을 정지하고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식과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과제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문제 하나 낼 거니까 여러분 꼭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